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PCR 최재형 변리사라고 합니다. 예, 그 오늘 이제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그 이동형 자격기계의 양상선능 평가 그 사업 관련 기술 교류회에서 지식재산 관련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직접 찾아뵙고 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허법인 PCR 최재형 변리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재 부품 장비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의 기술 교류회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은 지식재산 기반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뭐 지금으로서도 이제 여러 과제나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그 R&D를 통해 기술 개발을 하시고 기술 개발하신 제품들을 양산하신 후에 이제 사업화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그 전체적인 이제 연구개발 프로세스 과정 전체에서 지식재산권이 지식재산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보통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 수행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떤 이제 R&D 기획을 하셔서 이제 개발할 제품이나 개발할 부품 등을 먼저 지정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셔서 해당하는 이제 부품이나 제품 등을 개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된 결과물들은 직접 판매를 하시거나 라이센싱을 통해서 기술을 이전하시는 등 이제 상용화에 이르시게 되는데요. 이 전 과정에 있어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이제 그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R&D 기획에서는 뭐 소위 이제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상대방 경쟁 기업의 제품들을 분석을 하시고 현재 향후에 이제 시장 방향 등을 고려하신 다음에 R&D 기획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R&D 기획을 하실 때에도요,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하신다면 훨씬 R&D 기획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그 확률 높은 이제 그 성공률을 보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기획된 그 대상물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연구 개발 수행을 하실 때에도 이제 어떤 일정 하에서 연구 개발 수행 결과물들이 실제 시제품에 거쳐서 양산 제품에 이르기까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뭐 연구 개발들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계마다 지식재산권 관점들을 고려하신다면 훨씬 더 연구 개발 수행 결과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실 수도 있으시고 구체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용화에 대한 결과 활용물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재산 형태로 활용을 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40분이라는 이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이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뭐가 지식재산권이 어떤 것이길래 과연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이제 쓸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별로 R&D 기획 단계, 연구 성과의 보호 단계, 기술 이전 사업화 단계에서 지식재산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단상입니다. 왜 자꾸 그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자고 말씀드리냐면요. 예, 특허는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도 현재 전 세계에서 이제 나오는 특허들이 출원되는 특허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300만 건 정도가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20만 건 정도가 등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 통계이고요. 가장 최근 통계들을 본다면 중국에서만 한 해에 300만 건 정도의 특허와 실용신안이 출원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연평균 성장률은요. 96년부터 15년까지는 5.3%이고 최근으로 갈수록 7.6%에 이르기까지 그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들은 1년에 300만 건 이상씩 늘어나는 DB가 되겠고요. 이러한 DB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활용도가 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식재산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제 그 기업이든 대학이든 각각 출원 주체들이 지식재산권을 늘려나가고 있을까요?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지적 창작의 결과물로서 소유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발명자께서 이제 왼편에 보이시는 발명자께서 신종 모빌리티를 이제 우리는 이동형 자극기계를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신종 모빌리티를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결과들을 가지고 신종 모빌리티를 출시해서 사업화를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신종 모빌리티를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과 100억 원 이상의 이제 자금이 소요되셨는데요. 출시되자마자 이제 경쟁 기업들이 그 출시 제품들을 카피해서 불법 복제 상품들을 이제 출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종 모빌리티를 출시하면서 들어간 연구개발비나 연구개발 관련된 시간들이 제품 값에 반영이 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경쟁 기업 대비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테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연구자께서도 다음에는 단순히 타인의 발명을 카피하는 데 그치게 되고 아무도 새로운 발명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상황에 미치게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기술 발전이 산업 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산업 구조에 있어서는 그 역할은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 이제 기술자를 보호하게, 연구자들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그 발명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특징이 아니라 발명 등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보호한다고 해서 산업 발전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 발전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그 보호받는 권리 자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허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단순히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의 경우에는요.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발명자를 보호하는 그 권리 자체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가 되는 DB이기 때문에 그 DB는 1년에 300만 건 이상, 많게는 500만 건 정도 이제 매년 쌓이고 그 쌓인 정보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명자에게는 독점 배타권이라는 실로 이제 큰 권리들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본인들한테 중요한 기술들을 발명자들 또 기업들은 출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허 DB를 빅데이터로서 활용한다는 것은 매년 300만 건 이상씩 공개되는 DB를 활용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 공개되는 DB의 대상 자체가 그 기업이든 발명자든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에게는 꽤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이제 그런 유리한 효과들 때문에 특허를 R&D 전주기에 걸쳐서 활용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서도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특허를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지금 R&D 기획 단계에서는 특허를 동향을 조사하다 보면요. 상대 경쟁 기업이 어떤 연구들에 중점적으로 이제 매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앞으로 R&D 하려는 연구가 이미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중복 연구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구 개시 단계에서는 기존의 특허 분석들을 활용함으로써 그 특허들을 벤치마킹하거나 이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특허들하고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 설계를 한다거나 하는 연구 자체의 비용 내지 시간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 분석을 하다 보면 실제 공백 영역 등을 탐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한 공백 영역 등에 대해서 연구 주제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매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요새는 오픈 이노베이션 세상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 등을 우리가 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장과 관련된 건 우리가 개발하더라도 하드웨어나 아니면 이제 하우징에 관련된 건 그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특허맵 등을 작성을 해서 특허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장 등을 효과적으로 이제 부착할 수 있는 하우징을 만드는 기업들이 그리고 그 기업들의 기술들을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효과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특허의 본원적인 이제 그 양태는 연구개발 결과인 발명을 특허 출원을 통해서 독점 배타권으로 보호한다는 데 있겠습니다. 또한 기업은 사업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식재산권들을 매개로 해서 M&A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토로라의 기업 그 인수합병에 있어서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건 신문 보도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바이고요. 또 특허 등을 찾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함께할 전략적 업무 제휴 관계나 파트너십 등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작 사업을 통해서 공동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겠고요. 또 특허를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예,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등을 국가 이제 사업, 연구개발 과제나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 개발 역량들이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지금도 기업 경영에서 이렇게 다각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R&D 기획 단계입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매번 인용하는 이제 그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책상 앞에는 이것들이 다 이제 한 대씩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죠. 근데 디스플레이는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해서 그 전자선을 이용하는 브라운관 TV에서부터 PDP, LCD, 그다음에 스마트폰, 태블릿, UHD, OLED, 양재점, 플렉서블, 결국 다양한 형태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기술 개발들이 극적으로 제품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디스플레이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의 이제 일원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어떤 디스플레이, 어떤 기술을 담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해야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이제 궁금하고 관건이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대방의 제품도 분석을 하고요. 시장 동향 등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런 정보들이라는 것이 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제 최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께 가서 이제 다음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볼 수도 없는 거죠. 당연히 그건 기업 비밀에 대한 사항들이고 가르쳐 주시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요, 다 옛날 정보들입니다. 이런 정보들과 관련돼서는 이제 보면 이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회사들의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특허 소송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들이 향후에 제품화할 특허들을 중점적으로 출원하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특허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면, 아,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떤 기술을 주로 개발할 예정이구나. LG전자는 어떤 기술들을 개발할 예정이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다른 접근 경로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는 브라운관에서부터 PDP, LCD, 그다음에 OLED, TV에 이르기까지 특허 동향 등을 찾아본다면요, 실은 기술 흐름들 및 제품 동향, 제품 개발 동향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빅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우리는 IP R&D라고 합니다. 기존의 이제 연구개발 방식을 R&D IP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IP R&D라고 할 수가 있고요. R&D IP의 경우에는 R&D 중심입니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기술을 획득하고 기술 결과물들을 활용하게 하는 기존의 이제 접근 방법이 되겠죠. 반면에 IP R&D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 단계 그리고 그 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재권을 이제 집어넣어서 지재권을 참고하고 지재권을 획득하고 지재권을 활용하는 이제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분석을 통해서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특허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활용성이 풍부한 권리화,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R&D 방향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R&D 수행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오른편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 현재는 이제 특허들을 조사하다 보면 경쟁자가 가진 특허권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실은 이제 기술 격차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기술 격차가 있는 그 갭에서부터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서 경쟁자보다 한 단계 앞선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IP R&D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IP R&D를 한다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신규 R&D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R&D 기획에 쓰실 텐데요. 특허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주제를 계속 이제 좁혀 나가다 보면요,
그 시드가 되는 핵심 특허나 논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현존하는 기술적 과제 수단 등을 분석함으로써 R&D 방향 등을 거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R&D 방향 중에서 단기간 내에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신규 IP, 신규 지식재산권으로 바로 창출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누적이 된다면 소위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지식재산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포트폴리오는 시장에서 우리 기술을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그 기술 지식재산 자체로 이제 어떤 그 수익을 이제 얻어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IP R&D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IP R&D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먼저는 특허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1년에 300만 건씩 나오는 특허들을 모두 다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대상 기술을 먼저 파악한 후에 그 기술들의 테크트리, 즉 기술 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와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별로 검색식을 작성하게 되겠죠. 이때는 키워드에 기반한 구글링과 같이 검색식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인덱싱이 많이 붙어 있는 클래스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특허 빅데이터이기 때문에요. 특허들은 RPC라고 해서 분류 코드들, 기술 분야별로 분류 코드들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키워드로 잡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러한 분류 코드들을 통해서 그 기술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쟁사가 가진 특허들을 모두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검색식 등을 작성을 해서 특허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도 특허 동향 분석이나 IP R&D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특허 검색 단계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5천 건에서 10,000건 사이의 특허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특허들을 이제 유효 특허들을 통해서 노이즈를 필터링함으로써 유효 특허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유효 특허들은 우리 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특허나 경쟁사들의 특허, 또 기업에서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확인을 요청하시는 특허들이 유효 특허가 될 테고요. 그런 특허들을 계속 추려나가다 보면 핵심 특허들을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에는 빅데이터라고 했죠. 클래스가 잘 짜여진 빅데이터입니다. 그 클래스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누가 언제 어떤 출원을 했는지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술들이 만약에 특허권, 독점 배타권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허 하나만으로도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다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P R&D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 분석, 아까 누가 언제 어떻게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러면 누가 출원들을 많이 하고 있다거나 누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자동차 중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걸 저희는 정량 분석 또는 특허 랜드스케이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유효 특허들을 왼편에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와 같이 연도별로 줄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특허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요. 이게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자들, 경쟁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특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요. 이 특허들은 요새는 인기가 없는 특허구나, 트렌디하지 않은 특허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면요. 나라별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나라별로 이제 그 특허 독립의 원칙상 나라별로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이제 파이 차트에서 보시는 건 일본하고 중국이 굉장히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일본과 중국에 있는 경쟁 기업들을 필수적으로 더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해당 그 경쟁 기업들의 특허 동향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편에 있는 막대 그래프들은 뭐 1위부터 10위까지 특허를 제일 많이 출원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들이 알록달락한 것은요. 그런 왼편의 그래프는 기술별로 저걸 막대 그래프를 표시할 수 있고요. 오른편에는 어떤 나라별로 어떤 나라에 제일 많이 특허 출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이제 예를 들면 제일 아래 1등 이제 출원인들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 국가에 출원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그 출원의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시장 분포가 굉장히 넓은 글로벌한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등을 통해서 나의 경쟁자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어떤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지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새는요, 이런 정량적인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인 결론들을 도출하고자 다양한 방법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특허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요, 핵심 특허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그 결론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편에 보이시는 것 같이 공백 분야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들을 찾고요, 그 특허들의 구성과 효과들을 이렇게 매트릭스화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붉은색처럼 많이 출원하는 영역이 있고요, 아예 출원이 되지 않는 영역들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치열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 치열한 분야에서 경쟁 기업 특허가 혹시 우리 제품에서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하겠죠. 또한 이렇게 아주 비어 있는 공백 영역에 대해서는요, 여기를 우리가 권리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자체가 인기가 없어서 이제 아니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뭐 이제 시장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술이 아니라면 그런 기술들을 선점함으로써 얻는 효과들이 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규 IP 창출 전략이나 R&D 방향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IP 포트폴리오는요, 자사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을 상대로 IP 포트폴리오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쟁 기업이 이 히스토리 순으로 시간 순으로 어떤 특허들에 관심이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경쟁 기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등을 도드라지게 할 방향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큰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정량 분석과 관련돼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매년 내는 보고서 중에서 농장업 기계 장치와 관련된 특허 동향 보고서입니다. 이런 특허 동향 보고서는요, 이 특허나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다 모두 공개가 되고 있어서요. 저도 그 공개된 정보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이렇게 소개를 이제 합니다. 예를 들면 농장업 기계, 예를 들면 농산물 저장에서 농장업 기계 장치는 뭐 살포기나 연무기, 수확기, 이항기나 파종기 같은 걸 포함하게 되는데요. 뭐 제품 단위로 보면 뭐 살포기, 연무기, 수확기, 이항기, 파종기 등의 이제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농장업 기계 장치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도별 출원 동향 등을 이렇게 살펴본다면요. 글로벌 주요 출원인들이 출원 시점에 따라서 출원들을 계속 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라별로 본다면 어떤가요? 중국이 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 농장의 기계 장치와 관련된 특허들을 분석하면서 중국을 제외하고 볼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이제 있을 텐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1위부터 5위까지 기업들을 보면 세 개가 일본 기업이고요. 하나가 중국 기업, 미국은 한 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하나밖에 이제 없게 되겠고요. 전체 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 분야에서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2위 구보타나 디어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특허들을 이제 출원함으로써 특허와 관련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정량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R&D 기획이나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정을 하실 때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분야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R&D 기획에 있어서 연구 성과의 보호 부분입니다.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지식재산권, 특히 이제 그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의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중첩적이지 않은 보완적인 이제 권리 범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동차라 할지라도 특허로 확보할 수 있는 영역과 디자인, 상표로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이제 포트폴리오화 해놓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경쟁 기업보다는 한 발짝 앞서갈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뭐 그러면 그 중에서 꽃이라 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획 단계에서 이제 선정된 그 결과물들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을 하시게 되면요. 그 개발 대상물들은 다 발명의 대상이 되겠죠. 발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UAV 이제 이동형 장치 중에서 무인기들의 기술이 요새 꽤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무인기의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부속이나 모듈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것들을 연구 개발을 이제 무인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특허로 내야 될까요? 전체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일부분에 대해서 내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은 R&D 기획 방향에서 개발되어진 대상 등을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UAV 전체의 구조의 특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추진기에 대한 특허, 아니면 실은 제어 계통에 대한 특허라던가, 아니면 착륙 랜딩 기어의 바퀴에 대한 특허일 수도 있겠고요. 전체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작용이 되는 이제 기술 전체에 대한 특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실제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 특허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1906년도의 특허는요. 오빌라이트나 윌버라이트 형제가 라이트 형제가 제일 처음 동력 비행기를 만들고 특허를 출원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플라잉 머신 자체에 대해서 특허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플라잉 머신은 윌버라이트, 오빌라이트 형제의 권리가 이제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요 특허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의 특허인데요. 드론처럼 이제 드론으로 보이시죠. 하지만 이 기술은 자세히 본다면요. 왼편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드론을 이용을 해서 철새 서식지를 확인하는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자체가 어떻게 뜨고 드론의 부속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도 특허 포트폴리오로서의 권리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보잉의 특허는요. 안에 이제 하드웨어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항공기가 충돌을 감지해서 회피하는 전자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적인 제어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구조 전체나 아니면 일부 그걸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제어 방법 여러 가지 관점에서 특허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뭐 질레트와 같은 면도기 회사들은요. 그 조그만 면도기 하나에도 수백 개, 500개 이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때밀이 수건이라고 하죠. 때수건도 발명일까요? 예.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이제 고도한 것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테니까요. 이것도 피부와의 접촉 그 마찰을 이용해서 때를 이제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발명이 모두 다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신규성과 진보성, 새롭고 그다음에 기존 기술에 비해서 나은 것일 경우에 이제 그 특허로서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 때밀이 수건도 기존에 있던 이제 때밀이와 관련된 선행 기술이나 선행 방법론들 대비 때가 잘 이제 미뤄지는 효과로 인해서 실용신안으로 등록이 1966년도에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특허를 받게 된다면요. 그 특허관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특허법에서 이제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럼 그 특허법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사용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수입하거나 그런 약속 등을 이제 하는 행위들 자체가 모두 다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보호가 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도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청구 범위라고 하는 딱 그 이제 범위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이러한 특허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특허증이나 이제 특허 권리들을 통해서 이제 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이라는 걸 정리한다면 시간적으로는요. 출원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요. 각 나라마다의 행정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만 미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싶으면 일본에서의 권리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 내에서만 보호를 받습니다. 특허 청구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본 이제 그 빼미리 수건의 경우에는요. 이게 특허 원부라고 하는 것이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심판이나 소송이 있으면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이 되는데요. 예, 47번이나 심판이나 소송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때밀이 수건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었습니다. 때밀이 수건은 그 실용신안을 통해서 경쟁업자들을 굉장히 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이제 무기로 사용이 됐고요. 경쟁업자들께서는 그 특허 실용신안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존속 기간이 만료로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 특허 청구 범위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특허는 아까 공개가 된다고 했는데요. 2번 공개가 됩니다. 이제 특허가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 후에 공개가 되고요. 등록이 됐을 때 공개가 되는데요. 두 개가 거의 똑같아 보이시지만 다른 게 청구항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 기술의 경우에는요. 실은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는 몸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고 있는 가멸 수단이 있고요. 그리고 물을 여기까지 와 있는 걸 막는 수밀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렉터라고 해서 물을 그 사방으로 튀길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요. 이제 원래 이 특허의 경우에는요. 수밀부가 그냥 몸체 안쪽에서 물을 막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공개 공보에서는 기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등록 공보에서는 수밀 수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개부하고 지지부를 구비하고 마개부가 원뿔 형상이어야 되고 또 그루브가 있어야 되고 긴밀부재, 오링이죠. 오링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긴밀히 접촉해야 된다고 기재하고 있거든요. 조금처럼 원뿔 형상이고 오링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구성 자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개 공보에서의 권리 범위하고 등록 공보에서의 청구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요. 등록 공부에서 훨씬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원뿔만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냥 그 이제 사각형으로만 막아도 특허 청구 범위 바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허 청구 범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꼭 그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연구개발이나 이제 그 R&D 기획을 하셨을 때 지식재산권, 특허 정보들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특허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서도 독점권이 생긴다는 것. 도면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있는 기재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매뉴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 사업화 관련돼서 간단히 정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10년에 걸쳐서 하나의 제품을 개발한다면 요새는 여러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협력함으로써 1년 만에 제품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기술이 만들어진 곳에서부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기술은 이제 경제활동의 대상은 되지만 시장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너무 잘하는 비대칭적인 이제 시장입니다. 또한 공급자가 굉장히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뭐 말씀드린 것 같이 기술 시장은 공급자 수요자와 공급자 수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중개자가 존재합니다. 또한 시장뿐만 아니라 상품도요. 상품은 잘 모르게 됩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실제 제품화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제 부분까지도 그 물음표가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뭐 이제 그 기술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에 의해서 높은 탐색 비용과 시간이 들 수밖에는 없고요. 법적으로 권리화가 되어 있고 실은 그 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술은 여러 번 써더라도 소모가 되지 않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수한 기술 이전들이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특성과 기술 상품의 특성들 그리고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비대칭성 때문에 기술 이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기술 이전들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이제 2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내가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기술을 도입해 오는 것과 내가 필요하지 않은 기술을 제공하는 라이센싱 아웃과 라이센싱 인 2가지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기술 수명 주기를 통해서 기술이 개발이 돼서 실용화돼서 성장, 성숙해서 쇠퇴되는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는 동안 기술 이전도 그 기술 수명 주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술이 실용화되기까지는요. 기술 이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요. 기술이 성장과 성숙 국면에 이루면서 기술 이전이 확 이루어지게 되고요. 쇠퇴 단계에서는 이제 그것이 필요 없는 선진 이제 그 경쟁에서 선두 기업들은 그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하려고 하죠. 그래서 따라 이런 기술 수명 주기에 걸쳐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는 것을 활발히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거기에는 특허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특허 기술 이전들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특허 자체를 양도하거나 아니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이나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통상실시권 등 다양한 형태로 라이센싱 아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나에게 필요 없는 기술을
라이센싱 아웃하거나 나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으로 기술 이전 받는 노력들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러한 기술 이전 사업화의 경우에는 중개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제 발명진흥법 제34조에 근거해서 지식재산 거래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거래소에는요, 특허거래 전문관 16분이 이제 존재하시고요. 그런 전문관들을 통해서 도입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상담을 하실 수 있고, 그런 전문가들께서 저희 같은 이제 그 기술 이전 사업화 중개자를 통해서 기술을 탐색해서 예, 기술 이전 조건 협상 자문에 걸쳐서 기술 이전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또한 기술 이전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R&D 사업화를 위한 정부 과제라던가 투자 관련된 부분들도 매칭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절히 수행을 하실 수 있다면 또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들을 통해서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 성과를 보호하는 단계, 기술 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활용하실 수 있다면 이제 지금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경쟁 기업들을 따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이로써 제가 오늘 준비해온 연구 이제 그 개발 관련돼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것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온라인 뭐 직접 이제 그 뭐 육성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해야 됩니다만 예,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